비상! 소지품은 모두 놔두고 즉시 안전한 곳을 찾으세요. 남부 대륙이 막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차들이 서로 부딪혀요. 온 나라가 공황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호주 남부 해안에 있지만 검은 하늘은 시야 너머까지 펼쳐져 있어요. 인도 남부에 사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하늘에 재가 있고 그게 비처럼 쏟아져 내려요. 멀리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여러분의 위장을 탓할 것도 아니에요. 모두들 내륙으로 달리기 시작해요. 검은 구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삼켜버려요. 차, 나무, 건물들을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두들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쓰나미가 진로의 모든 걸 뒤덮으면서 해안을 뚫고 들어와요. 이건 남극 대륙의 대폭발입니다. 남극은 얼음으로 덮인 큰 대륙 사막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이죠. 또 그냥 쉬고 있는 화산이 엄청 많이 덮여있는 곳이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남극에 138개의 화산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중 91개는 얼음 표면 아래에 숨어있고 47개는 위에 있어요. 그리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화산들은 휴면 상태인데요. 화산이 휴면하기 위해서는 5만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해요. 마지막 화산 폭발은 대륙의 서쪽에 있는 에레보스 산이었어요. 이 화산은 남쪽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인데 해발 3,800m 있죠. 그건 부르즈 칼리파를 5번이나 쌓아 올린 높이예요. 이런 많은 화산들이 대륙 전체에 걸쳐 펼쳐져 있어요. 가장 밀집된 지역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의 거리와 맞먹는 거리에 화산이 펼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만약 내부에 얼음이 들어있는 이 화산들 중 어느 것이라도 폭발하면 남극 대륙 서쪽 부분이 녹고 바다로 들어가는 얼음 유출이 증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것은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이미 위험에 처한 많은 위태로운 땅들을 범람시킬 겁니다. 그리고 마그마의 일부가 어떤 표면으로 비집고 들어가게 해주는 움직이는 지각판에 대한 언급을 아직 안 한 상태죠. 거대 화산이 폭발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건 정말 무섭죠. 하지만 남극 대륙의 모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실험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과학자 중 한 명이라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물이 평소보다 더 많은 해류를 나르는 게 보일 거예요. 동료 과학자를 쳐다봤더니 그들도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네요. 해안에 도착하고 도구와 장비를 모두 꺼내지만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 일은 해내야 해요. 기지로 가서 정착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어요. 이 척박한 땅에 황제 펭귄들이 주변을 뒤뚱뒤뚱 걷는 게 보여요. 사냥하기, 놀기, 그리고 펭귄이 할 일들을 하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자 펭귄들이 갑자기 바다로 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야생의 남극 새들도 지평선을 향해 날기 시작해요. 이상하네요. 그러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뒤에 탐만한 연기가 올라 하늘에 닿아요. 화산에서 나온 재는 폐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매우 해로울 수 있어요.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에게도요. 재와 함께 방출되는 가스는 보통 빨리 날아가지만 또한 인간에게 해롭고 눈과 목에 자극을 줘요. 하지만 근처에 있다면 방독면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나은 건 어때요? 가스와 재는 화산 폭발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분출하는 용암과 폭발이 무서워 보여도 하늘의 연기는 멀리까지 퍼질 수 있고 심지어 비행기 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동료 과학자를 바라보니 이제 떠나야 할 때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펭귄처럼 헤엄쳐서 도망가요. 하지만 물이 굉장히 험하고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갑자기 더 많은 연기가 하늘을 향해 퍼지는 게 보이는데 여러 곳에서 퍼지네요. 다시 배로 돌아가요. 슬프지만 살기 위해선 그 모든 장비를 버려야만 했어요. 그걸 다 들고 다녔다면 뒤처졌을 거예요. 하지만 안전해요. 지금은 말이죠. 뒤를 보니 대륙 구석구석을 뒤덮고 있는 어두운 연기가 보여요. 화산 폭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로 용암을 분출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공격적인 것에서부터 차분한 것까지 다양해요. 어떤 것들은 용암을 분출하고 어떤 건 분출하지 않아요. 이 모든 건 환경에 달려있죠. 가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는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심지어 마그마의 화학작용도 중요하죠. 그러니 주변에서 다양한 종류의 폭발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네요.
남극 대륙 본토를 벗어났지만 온통 석호와 거대한 만년설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종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사방에 떨어져요. 연기가 해를 가려서 하늘은 어두워요. 화산재의 크기는 다양하며 이것이 각기 다른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폐와 눈에 자극을 주는 작은 것부터 해서 식물과 농작물을 질식시켜 죽이는 것까지요.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대개 이 화산재는 매우 두꺼워요. 재가 많이 쌓이면 심지어 건물의 지붕을 붕괴시킬 수도 있어요. 도로를 막고 수중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하늘에 저 번쩍이는 건 여러분의 상상이 아니에요. 하늘의 화산재 구름은 매우 강력해서 번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나쁜 것들은 무선 신호를 방해하고 심지어 화재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이 구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뜨거워요. 마치 저 흐르는 용암이 불을 지르기에 부족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런. 하지만 폭발하는 화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날아다니는 재와 함께 날아다니는 돌들도 있어요. 이 뜨거운 돌무더기는 하늘에서 유성처럼 내려오는데 꽤 위험할 수 있어요. 돌이 주변의 만년설과 주위의 물을 강타하는 걸 봅니다. 어느 정도 안전한 지대에 다다르자 뒤로 화산이 아주 멋지게 늘어서서 두껍고 빨간 끈적한 불을 내뱉는 걸 보게 돼요. 하지만 조수가 딱히 평화롭진 않아요. 바다와 대양 근처에 있는 화산은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어요. 굉장하네요. 해저 지진은 해저 바닥을 흔들고 거대하고 강력한 파도를 만들어내요. 그 위에서 서핑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만약 화산이 붉고 뜨거운 용암을 내뿜는다면 왜 남극의 모든 얼음은 녹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지구 표면 아래에 있어요. 그 아래의 지각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꽤 안정되어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인 지구상에서 가장 차가운 대륙을 소수의 활화산들이 그 모든 얼음이 녹이기엔 불충분하죠. 얼음이 녹고 수위가 높아지는 진짜 이유는 남극 주변의 따뜻한 해류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동시에 분출되고 있어요. 발견된 화산이 이런데 얼음에 뒤덮인 채 얼마나 많은 화산이 지하에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게 바로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 화산들 중 일부는 얼음 표면 아래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서 이제 분출되는 용암에 의해 가열되죠. 얼음이 주변의 모든 걸 불안정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산등성이에 있는 얼음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 탄산음료 캔이 터지듯 용암은 눈 덮인 깊은 곳에서 분출되어 땅에 엄청난 균열을 일으켜요. 그런 다음 마그마가 제갈길을 찾아 합류하죠. 이 불청객은 주변을 녹이기 시작하면서 땅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느리지만 확실히 남극 주변의 얼음은 녹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얼음이 다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은 약 70m 상승할 거예요. 그 뜻은 해안 도시들은 물에 잠길 거란 거죠. 해류는 뒤집어지고 허리케인과 태풍이 쉬지 않고 밀려올 겁니다. 해양 생물은 위험에 처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작은 섬들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또 남부 지역의 많은 비행을 중단시키는 세계를 일주하는 공기 중에 연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바람이 충분히 강하다면 전 세계의 비행이 중단되겠죠. 경제는 폭락할 것이고 전 세계적인 공황이 시작될 겁니다. 건강은 1년 내내 비상사태일 겁니다. 참 볼만하겠죠.